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선거 분위기가 슬슬 살아나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에 야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후보자들 유세 활동하는 거를 한두 번씩 보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구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세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각종 방송에서도 격전지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대담을 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속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여당 지지율이 야당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심판보다는 야당 심판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긍정평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의 긍정평가가 56%, 부정평가가 36%, 그래서 긍부정차가 20%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프가, 예쁜 그래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조국 교수 사건에 추가 기소돼 있는 정경심 교수 부분을 분리해서 정경심 교수의 기존 사건과 병합을 할지 정해달라고 재판부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4월 3일까지 병합을 신청할 거면 사건 병합 신청서를 4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고, 그 기간까지 제출을 안 하면 병합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뭐 나중에 번복해도 소용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 사건에 추가 기소돼 있는 정경심 교수 혐의는 별도로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예측이 어긋났죠. 이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국 교수 사건에 함께 기소돼 있는 정경심 교수 혐의는 분리를 해서 기존 정경심 교수 사건에 병합 신청을 할 거다. 그래야 두 명의 부부가 한 법정에 한 피고인석에 서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일부 언론은 마치 이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한 언론도 있었는데 이게 다 어긋났습니다. 제가 지난달 20일에 조국 교수의 1차 준비기일이 있던 날,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을 검찰이 시도할 거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설사 이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건 병합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국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새 밑에 기소가 됐지요. 조국 교수가 기소될 당시에 정경심 교수도 8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기존 정경심 교수 사건은 뭐 입시비리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혐의, 그리고 뭐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다면, 특히 입시비리 혐의에 있어서는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의 딸과 관련된 혐의가 기존 사건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를 기소하면서 추가 기소한 혐의는 이 정경심 교수, 조국 교수의 아들과 관련된 혐의가 여기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턴 증명서를 뭐 허위로 발급받아서 입시에 활용을 했다거나, 또는 동양대에 뭐 수료증, 상장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 이런 것들을 허위 또는 위조했다, 뭐 이런 혐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부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추가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상당 부분 이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두 사건을 통째로 병합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쪽의 재판부가 협의한 결과 사건을 통째로 병합하진 않겠다라고 재차 결정을 했었고요. 대신에 조국 교수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에 정경심 교수의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 혐의만 떼서 기존 정경심 교수 사건에 병합을 할지 여부를 피고 측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다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사건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의 입장은 사건을 병합하는 거를 적극 반대를 했잖아요. 두 사건을 통째로 병합하는 것을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동시에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심지어는 그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한 가족을, 일가족을 다 법정에 세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죽이다, 망신죽이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사건을 통째로 병합하는 것을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정경심 교수 사건만 떼서 기존 사건에 병합을 하지 않으면 조국 교수 법정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기소되어 있는 사항을 심리할 때는 정경심 교수가 이쪽 재판부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속 연장 여부가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실제로 3월 15일 중앙일보가 유일하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 인터뷰를 빌어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을 신청할 거다, 5월 10일 이전에 구속 연장을 신청할 거다라는 검찰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할 거다, 이미 공공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구속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 이것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 사건에 정경심 교수의 8개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떼서 기존 재판부에 얹으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같은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바로 이제 기존 재판부죠. 기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검찰은 정경심 교수 측이 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지금 저지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최대한 막고 있다거나,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특히 입시 비리 혐의에 있어서는 다른 사건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방식이 네가 어떤 범행을 했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지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많은 수료증, 상장, 뭐 확인서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그건 결과물인데, 이 수료증에 담긴 이전의 네 행위, 이 봉사활동 확인서에 담겨있는 실제 봉사활동, 이런 행위가 없었던 거잖아 라는 게 검찰의 논리고, 거꾸로 피고 측에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무죄 입증하는 양측의 입장이 기존 사건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의 딸과 아들이 그 많은 수료증과 상장,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은 시점이 오래된 것은 이미 10년이 넘은 시점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의존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많은 이 사건 기록 이런 것들을 열람 등사하는 것도 지연되거나 또는 일부분 허용이 되지 않거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과거에 생성을 했던 어떤 뭐 메모라든지 또는 뭐 컴퓨터 파일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쭉 찾아가면서 실제 그 일이 있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구속사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상당 부분 지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검찰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최대한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다시 말하면 보석이 되거나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앞으로 약 한 달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작년 11월 11일에 구속 기소가 돼서 6개월 구속기간 만기가 되는 날이 5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남았죠. 그래서 5월 10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속을 연장하는 명분은 단적으로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할 때 재판부가 기각을 했습니다. 보석을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뭐 물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인증이라고 하는 증인의 증언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재판부나 특히 이제 검찰의 논리도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기 전에
이미 많은 이 사건 관계자들, 참고인들의 에게 뭐 회유 또는 압박을 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증거 인멸 교사, 은닉 교사, 위조 교사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남은 한 달 동안 앞으로 구속 만기 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각종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되기 이전에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 참고인들 또는 증인들을 광범위하게 회유하거나 압박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려고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예정돼 있는 증인 신문을 보면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김경록 씨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김경록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증거 은닉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동양대 교수실에 있던 PC와 정 교수 자택에 있던 하드디스크 3개를 감췄다. 이게 이제 증거 은닉 혐의인데, 그거를 집중 이제 부각을 하고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했었다, 교사를 했었다라는 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박모 씨인데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서 녹취를 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던 인물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 박모 씨가 정경심 교수와 통화한 것을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부터 녹음을 해서 제출을 한 이유가 혹시 최성해 총장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박모 씨의 증언 그리고 이 박 씨가 제출한 녹취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 사건 관계자들, 참고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회유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거를 아마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각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달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조범동 씨 공판에는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조범동 씨 공판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내용은 코링크피 관계자들로 하여금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해라, 폐기해라, 그래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 그리고 인사청문회 직전에 이 코링크피로 하여금 이 운용 현황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해서 받았다, 그래서 증거 위조 교사 혐의, 이런 혐의로도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정이 돼 있는 김경록 씨 재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이 증인들의 증언 또는 녹취록,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조범동 씨 법정에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런 증거 위조 교사 또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을 할 거고, 그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면, 구속 만기가 돼서 석방이 되면 증인들의 증언을 오염시키는, 다시 말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검찰이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가량 진행되는 재판을 소식을 보실 때는 검찰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할 거거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실 때 특정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보도가 된 제목이라든지 또는 특정 증인의 특정 발언만을 집중을 해서 보도된 뉴스를 보실 때는 여기에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속 연장을 위한 어떤 검찰의 프레임 짜기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점을 한 번쯤 생각을 하면서 걸러서 보시면 이 재판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방청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